내가 볼 때는 야당을 하면서 보면 이때가 제일 어려울 때 야당을 하고 있다. 이럴 때 야당이 건강하고 야당이 국민의 야당이 되면 국정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빠뜨려서. 자, 홍준표하고 이명박이 만나서 한 대화가 충격이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죄송해요. 저부터 욕할게요. 요건 내 건데 당신이 먼저. 이 새끼들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명박도 자유한국당에서 나를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하자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홍준표도 본인 자체의 세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명박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해. 더군다나 BBK 생각하면은 이명박을 자기가 대통령 만들었다고 말한 새끼가 홍준표야. 그렇지. 그 가짜 편지 흔들면서 지켰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공공한 처지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뒷담화를 하는데 그것도 언론에 대놓고 아 정말 모욕감 느껴지던데요. 제가 홍준표를 하겠습니다. 이명박의 역할을 명정님이 해주세요. 여자분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자 일단은 제가 홍준표예요.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 SBS도 뺏겼어요. 아예 빼앗았어. 아마 그것도 적폐야. 적폐가 아니고 강도라고요. 운동권 정권이기 때문에 정권 담당 능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야당이 강하게 가려면 정부의 긍정적 측면도 이야기해야지.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는 있죠. 쇼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것도 능력이야. 야, 이런- 목소리가 너무 좋다 솔직히. 이명박은 찢어지는 목소리인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라져야될 두 적폐가 만나가지고 하는 대화의 수준이라는 게 초딩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적폐와 돈적폐가 만난 거죠. 정말 이거 보고 빡이 돌아가지고 뭐 SBS에 관련된 문제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SBS를 뺏겼대.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실토잖아요. 그러니까 SBS가 빡이 돌아서 한 꼭지로 유수 내보내고 마지막에 앵커가 클로징 멘트로 한 번 더 합니다. SBS는 자유한국당의 소유였던 적이 없다. 근데 그것도 반성을 좀 한 부분이 있어야 돼. 그러면 KBS, MBC가 장악됐을 때 그나마 SBS 뉴스가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예전에 대선 국면에서 세월호 인양할 때 SBS가 정말 똥볼 찬 적이 있었잖아요. 해수부 직원의 그 익명성 빗들어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문재인 후보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짓이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간 적이 있었다고. 그때 그리고 나서 김성준 앵커가 그만둔 거예요. 그 뉴스를 내렸어. 유튜브 같은 데서. 그때 홍준표가 대선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SBS에 압력 넣어가지고 벌써 언론 통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거든요. 어쨌건 이 사람들 마인드가 이렇다니까요. SBS는 뺏겼다니. 아니 그 이야기 때문에 SBS가 20분 가까이 홍준표를 깠는데 작년에 SBS 8시 뉴스는 없애버리겠다. 혹은 모래시계 드라마로 내가 키워준 방송사다. 이렇게 말했던 걸 정말 저질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양아치도 못한다는 게 뭐냐면 과거 정부에서 SBS가 자유한국당을 좀 빨아줬다고 하면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정치 자유한국당 내 정치인이 말하는 거 보면 어차피 수뇌부는 다 장악했다. 이게 지금 팩트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정도 빨아줬으면 적어도 양아치 세계에는 을이라는 게 있거든. 그거를 지금은 양심선을 하면 어떡해. 자기들이 장악했다 그러고 자기가 키웠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자유한국당 내 정치인들은 수뇌부는 다 내가 장악했다. 이런 용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부에서 SBS를 장악했다는 걸 이미 실토해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실현을 했어, 이명박이. 그거 적폐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강도죠? 이렇게 바꾼 거라고, 사실은. 실수한 거라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적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 적폐가 아니고 강도라고 말한 사람은 홍준표. 그러니까. 적폐라는 거를 이명박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잘못 말한 거예요. 그 자세히 보세요, 키워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수준 떨어지는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저작거리에서도 하지 않을 말 정도가 일반인들이야. 술자리에서 하는 말이죠. 할 수 있는 말을 기자들 버젓이 다 막 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막 아무 관점도 없이 하는 거예요. 이 자유당이 지금 기본적인 현재 상태의 언론에 대한 언론관이 나오는데요. 2일날 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이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여당 시절에는 위에 두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배를 했지만 SBS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언론들의 지상파 다. 지상파 언론들의 그 고위 간부들은 자기들이 지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뺏겼다. 이런 논지의 발언을 해요. 그리고 홍준표가 SBS 뺏긴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초지일관 언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장악했다라는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치를 할 때 언론을 당연히
부산물로 장악하는 것이 정치라라고 머릿속에 아직도 그렇죠. 박혀 있다라는 예, 것이고 예. 이것을 정상화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상화로 돌렸는데 이 정상화마저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강도짓을 해서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관이 거의 초등 수준도 안 되는 빵점에 지나는 거죠. 언론을 뺏고 빼앗기는 재화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바로 자기들이 언론 블랙리스트 만들고 언론을 장악했다는 것 자체를 시인한 거가 되죠. 최민희 의원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이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방통위원장 1순위 후보였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주도해서 방통위원장 성립 요건, 될 수 있는 임명 요건을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은 3년 동안 정당 소속이었던 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원장이 못 된 겁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파성을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언론의 균형을 위해서 정당에 소속돼 있던 사람은 3년이 지나야만 방통위원장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바꾼 거예요. 그게 공정성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의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 정권이 바뀌면 뭐 SBS나 MBC나 KBS나 다 장악해도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정말 구시대적인 마인드를 요구 없이 노출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구시대적 발상이라기보다도 이건 범죄에 가까운. 그렇죠. 정말 네. 제가 원래 이명박이 반짝거리 이마에를 그 짱돌로 조사버리고 싶었는데 이 사람 둘이 있잖아요. 입주대기를 좀 조사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이빨 다 빼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말이 아니야. 이게 국민들 염장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비밀회담에서 무엇을 얘기했는지 국민들은 다 유추할 수 있죠.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이명박이 홍준표를 불렀겠어요? 지금부터 검찰이 나를 본격적으로 조사하려고 한다. 측면 지원해달라라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이건 추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기자들 다 모아놓고 이 얘기를 흘린다는 경우는 이게 전직 대통령이 이게 할 말이고 지금 120석에 가까운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할 말이 아니잖아. 이거는 저작거리에 신비 같은 애들이 소주 한 잔 먹으면서 하는 말들을 그냥 양아치라니까. 양아치도 못 된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아치 의리라도 있는 거, 의리로. 양아치가 의리가 없다며. 아, 그런 논리 아니, 잘못되지 아니, 않았어요? 의리라도 아니, 있는 잠깐만, 거예요. 잠깐만. 조폭 이야기하면 꼭 신비님 이렇게 토를 달았죠. 음. 그거 조폭도 아니고 양아치예요 해놓고 내가 또 양아치예요 하면 또 뭐 어떻게 하는 아니, 거예요? 내가 양아치만 또 못한다고 그랬잖아. 양아치만 또 못하다. 그 밑에 뭐가 있냐고. 왜 그러냐면 궁금해. 양아치부터 개쓰레기. 쓰레기들이지. 의리도 없어, 의리도. 알겠고요. 아니 그동안에 9년 동안 SBS가 방송이 빨아줬으면 그거를 침묵하고 부역한 자들을 보호해주는 게 의리거든. 근데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 맞아. 쟤네들 우리 빨아줬어. 이거는 의리가 아니죠. 그러면 그동안에 그 부역했던 사람들이 다 들통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 얼마나 예. 불쾌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얽매일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야당을 하면서 보면 이때가 제일 어려울 때 야당을 하고 있다. 이럴 때 야당이 건강하고 야당이 국민의 야당이 되면 국정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빠뜨려지. 국정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려울 때 야당을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우리 홍 대표가 그래서 좋아. 쉬울 때 야당을 하면요, 재미가 없어? 야당의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야당을 해야지 야당하기가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분명히 공부하거든요. 야당이 약간 어렸어. 지금같이 외교안보가 위중하고 말이지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하기 힘들다고 그전에 어렵다 했다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위중할 때가 없었지. 정말 저는 새해부터는 국민들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로 봅니다. 달라질 거로 보고 금년부터 하는 거는 핑계를 못 댑니다. 전부 자기들 책임이죠. 자기들 책임인데 운동권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정권 담당 영역이 없을 것으로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좀 신나는 야당을 조금
긍정적인 측면은 하나는 있죠. 쇼는 기가 막히게 진실이 담기지 않는 쇼는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죠? 그렇죠.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오전에 이 전 대통령 오후에 만났습니다. 새해 인사차 간 거라는데 지금 상황이니만큼 관심이 좀 쏠리죠.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뭐 수사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막 맞습니다. 이렇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이 전 대통령도 뼈 있는 말들이 좀 많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어렵다 해도 외교 안보가 경제가 지금같이 위중한 때가 없었다. 예. 힘 있는 야당이 되면은 국정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해야 된다. 현재 여당이 과거 야당 시절에 이 말을 많이 했다. 뭐 요 뒷말만 따지면 팩트는 맞는 팩트죠.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더 세게 화답을 했는데 운동권 정권이어서 정권 담당 능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아하.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본다. 그래서 올해는 좀 신나는 야당이 될 거다. 이랬어요. 이 전 대통령이 조금 점잖게 야당이 강하게 하려면은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도 이야기해야지 부정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면 협력이 안 된다. 이러니까 홍 예. 대표가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다. 쇼는 기가 막히게 한다. 아하. 그렇지만 진실이 담기지 않는 쇼는 그뿐이다. 그러니까 예. 이 대통령이 뭐 그것도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홍준표 대표가 훨씬 세게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래도 좀 점잖게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현안인 다스 문제, 뭐 아랍에미레이트 문제 이런 얘기들도 나왔나요? 일단 배석했던 정태욱 한국당 대변인에 따르면은 일체 언급이 없었답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갈 수 없죠. 예. 근데 이게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스는 이게 개인적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게 당이 뭐 어떻게 저떻게 할 게 아닌데 아랍에미레이트 거는 좀 다르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공세를 계속 쫙 펴다가 최근 주춤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나오는 의혹이 전부 다 전 정부 쪽에서 무슨 이명 계약했다 뭐 했다 뭐 이런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두 마디가 있어요. 첫 마디는 이명 계약은 없다. 없다. 두 번째 마디는 내가 말하면 폭로여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가만 보면 이 두 가지 문장은 배치가 됩니다. 예. 이명 계약이 없단 말은 다 투명하잖아요. 예. 그럼 폭로를 하고 말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내가 입을 열면 폭로가 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가 있긴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별 공조가 없었죠? 그렇죠. 왜 그런 거 아니? 자유한국당이 아랍에미리트 건에 대해서 말은 많았는데 별 맥락을 잡은 건 없고 단편적으로 언론 보도만 따라가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랬죠. 만약에 정보 공유가 됐다면은 뭔가 이를 잡고 이제 먼저 나가겠지만 그런 게 예. 없었는데 예. 내일부터라도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맥락을 가지고 방향을 잡는다면은 이전 대통령 측하고 공조가 시작된다. 뭐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가 말하면 폭로여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자유한국당한테는 뭘 줄 수도 있다. 그거는 모르는 거죠. 예. 그건 이제 내일부터 자유한국당이 어떤 공세를 펼치는지를 봐야 한다. 네. 이 말인 거죠. 네. 그리고 오전에 김종필 전 총재 예방한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뭐 이분은 워낙에 고령이라서 이야기가 길게 오가지는 않았는데 공개된 것에 대하면 건강 이야기, 뭐 개헌을 하려면은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설명이 도통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예. 그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은 비공개 회동에서 그 좌경화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다. 예. 두 사람이 같이. 예. 그러면 앞서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회동에서도 홍 대표는 운동권 정권 운운했잖아요. 그랬죠. 이게 연초에 메시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 그렇다면 이제 초지일관인 거죠.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대여 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방선거도 이 맥락으로 갈 것이다. 그 홍 대표가 개헌 지방선거 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된 명분이 지방선거는 정권 심판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예측 가능한 게 이제 평창 올림픽 계기로 해가지고 남북 지금 뭐 대화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이 홍 대표가 오늘 김종필, 이명박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네. 예고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운동권 정권의 좌경화, 그렇죠. 또 남북 간의 대화와 뭐 이런 거는 북한의 핵 뭐 시간 벌어주기, 그렇죠. 뭐 이제 이런 그 기조로 계속 간다. 예.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볼 것은 예를 들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한국당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예. 그것도 이제 관심사가 되겠죠. 네. 뭐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김종필, 이명박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범보수의 어떤 뭐 연합이랄까? 그렇죠. 이런 걸 또 꾀하는 거겠죠. 그게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표에 도움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상징성, 예. 본인들이 이제 보수의 적통을 이어받는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된 당은 계속 자유한국당을 이제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자신들의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본산이다라고 하는 네. 이미지 이런 것도 만들어주는 근데 거겠죠. 그게 이제 득이 될지 아니면 부담이 가중될지는 좀 두고 봐야 아는 거겠죠. 그건 국민 평가에 달리는 예. 것일 거고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것도 적폐야. 적폐가 아니고 강도라고요. 운동권 정권이기 때문에 정권 담당 능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야당이 강하게 가려면 정부의 긍정적 측면도 이야기해야지.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는 있죠. 쇼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것도 능력이야. 야, 이런- 목소리가 너무 좋다, 솔직히. 이명박은. 찢어지는 목소리인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야 될 두 적폐가 만나가지고 하는 대화의 수준이라는 게 초딩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적폐와 돈적폐가 만난 거죠. 정말 이거 보고 빡이 돌아가지고 뭐 SBS에 관련된 문제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SBS를 뺏겼대.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실토잖아요. 그러니까 SBS가 빡이 돌아서 한 꼭지로 유수 내보내고 마지막에 앵커가 클로징 멘트로 한 번 더 합니다. SBS는 자유한국당의 소유였던 적이 없다. 근데 그것도 반성을 좀 한 부분이 있어야 돼. 그러면 KBS, MBC가 장악됐을 때 그나마 SBS 뉴스가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예전에 대선 국면에서 세월호 인양할 때 SBS가 정말 똥볼 찬 적이 있었잖아요. 해수부 직원의 그 내가 볼 때는 야당을 하면서 보면 이때가 제일 어려울 때 야당을 하고 있다. 이럴 때 야당이 건강하고 야당이 국민의 야당이 되면 국정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빠뜨려져. 자, 홍준표하고 이명박이 만나서 한 대화가 충격이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죄송해요. 저부터 욕할게요. 요건 내 건데, 당신은. 이 새끼들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명박도 자유한국당에서 나를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하자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홍준표도 본인 자체 세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명박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해. 더군다나 BBK 생각하면은 이명박을 자기가 대통령 만들었다고 말한 새끼가 홍준표야. 그렇지. 그 가짜 편지 흔들면서 지켰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공공한 처지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뒷담화를 하는데 그것도 언론에 대놓고 와 정말 모욕감 느껴지던데요. 제가 홍준표를 하겠습니다. 이명박의 역할을 명정님이 해주세요. 여자분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자 일단은 제가 홍준표예요.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 SBS도 뺏겼어요. 아예 빼앗았어. 정부에서 SBS를 장악했다는 걸 이미 출토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실현을 했어, 이명박이. 그거 적폐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강도죠? 이렇게 바꾼 거라고, 사실은. 실수한 거라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적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 적폐가 아니고 강도라고 말한 사람은 홍준표. 그러니까 적폐라는 거를 이명박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잘못 말한 거예요. 그 자세히 보세요, 키워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수준 떨어지는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저작거리에서도 하지 않을 말 정도가 일반인들이야. 술자리에서 하는 말이죠. 할 수 있는 말을 기자들 버젓이 다 막 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막 아무 관점도 없이 하는 거예요. 이 자유당이 지금 기본적인 현재 상태의 언론에 대한 언론관이 나오는데요. 2일날 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이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여당 시절에는 위에 두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배를 했지만 SBS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니, 언론들의 지상파 다. 지상파 언론들의 그 고위 간부들은 자기들이 지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뺏겼다. 이런 논지의 발언을 해요. 그리고 홍준표가 SBS 뺏긴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초지일관 언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장악했다라는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치를 할 때 언론을 당연히 부산물로 장악하는 것이 정치라라고 머릿속에 아직도 그렇죠. 박혀 있다라는 것이고 예.
이것을 정상화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상화로 돌렸는데 이 정상화마저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강도짓을 해서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관이 거의 초등 수준도 안 되는 빵점에 지나는 거죠. 언론을 뺏고 빼앗기는 재화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바로 자기들이 언론 블랙리스트 만들고 언론을 장악했다는 것 자체를 시인한 거가 되죠. 최민희 의원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이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방통위원장 1순위 후보였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민주 익명성 빗들어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문재인 후보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짓이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간 적이 있었다고. 그때 그리고 나서 김성준이 계속 그만둔 거예요. 그 뉴스를 내렸어. 유튜브 같은 데서. 그때 홍준표가 대선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SBS에 압력 넣어가지고 벌써 언론 통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 하거든요. 어쨌건 이 사람들 마인드가 이렇다니까요. SBS는 뺏겼다니. 아니 그 이야기 때문에 SBS가 20분 가까이 홍준표를 깠는데 작년에 SBS 8시 뉴스는 없애버리겠다. 혹은 모래시계 드라마로 내가 키워준 방송사다. 이렇게 말했던 걸 정말 저질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양아치도 못한다는 게 뭐냐면 과거 정부에서 SBS가 자유한국당을 좀 빨아줬다고 하면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정치 자유한국당 내 정치인이 말하는 거 보면 어차피 수뇌부는 다 장악했다. 이게 지금 팩트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정도 빨아줬으면 적어도 양아치 세계에는 을이라는 게 있거든. 그거를 지금은 양심선을 하면 어떡해. 자기들이 장악했다 그러고 자기가 키웠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자유한국당 내 정치인들은 수뇌부는 다 내가 장악했다. 이런 용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